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하더라도 왜 주식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Why your biotech stock is getting smoked with announcement of a positive clinical trial outcome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텍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이 성공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임상실험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주가는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오드네이 테라퓨틱스, 티커는 ODT를 통해서 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주식이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차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하룻밤 만에 바로 주식이 19달러에서 3달러까지 내려간 경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전에는 잠깐 계속 올랐지만 한번 제대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임상 실험을 발표했을 때인데요. 임상 실험을 성공하고서도 주식이 엄청 빠졌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걸 봤을 땐 이 뉴스 때문인데요. Discontinuation of development of Tacetaxel. Tacetaxel이라는 아주 유망한 시장인 유방암 시장에서 새롭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던 약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테세탁셀이라는 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지요. 거의 아마도 캐시 퍼 쉐어 수준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는 유방암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유럽에 50만 명, 미국에 20만 명, 전 세계에 2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계속 생기고 있으며 매년 유럽에서는 14만 명, 미국에서 4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63만 명이나 유방암을 통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아주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복을 해야 할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유방암 치료에서 유망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일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외에도 폐암이나 아니면 전립선암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예전에 보았던 그 임상 실험이 성공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positive top-line results from Contessa, a phase 3 study of Tacetaxel in patients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결국에는 포지티브한 데이터가 나왔다. 뭐 이건데요. 어떻게 보면 p-value도 0.003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데이터가 나왔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progression free survival, 결국 무진행 생존이라는 그런 암이 계속 커지지 않고서 얼마큼 갔는지에 대해서 보이는 건데요. 여기 보면 테세탁셀과 그리고 캡사이르빈 이런 키모 에이전트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캡사이르빈 하나만 받은 환자들보다 무진행 생존이 더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hazard ratio가 0.72, 이 뜻은 이런 그 리스크가 28%가 를 저하시켰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신약을 받은 환자들은 거의 10개월 정도를 무진행으로 생존을 했지만 새로운 신약을 받지 않은 환자들은 7개월 정도의 무진행 생존을 했습니다. 이 뜻은 3개월이라는 뜻인데요.
이 3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제가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보통 그분들은 새로운 신약을 고민해 보실 때 3에서 4개월 최소한은 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3, 4개월 정도가 돼야지만 정말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환자가 느끼기에 도움이 된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의사분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익숙한 약을 계속 쓰고 싶어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자기들이 다 잘 아는 약을 쓰고 싶기 때문이고 그리고 워낙 그 컨서베이티브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비록 그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도 이런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많은 처방을 내지 않을 거라는 약간 어느 정도 실망감이 일단 첫 번째 라인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45%나 하락했었죠. 그래서 근데 무진행 증상은 좋은데 결국에는 암 치료는 환자가 얼마나 더 생존을 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PFS looks good, but what about OS? 근데 문제는 OS가 결국 생존 기간인데요. OS가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았었고 이번에 그리고 동시에 2022년까지 데이터가 나올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바이오마린과 길리아드, 갈라파고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만약에 2022년까지 이 주식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헤지펀드가 이 주식을 가지고 많은 공매도를 많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사가 꼭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은 이런 당분간 갑자기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을 공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계속 서플라이가 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찾아보면 유방암 시장 특유의 특유의 그 상황에 또 안 좋은 데이터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헤어 로스입니다. 탈모 작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 유방암은 여성분들이 많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은 높은 어답션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저가 갖고 있는 PARP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텔라조파레비를 들 수 있는데요.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의 림파자와 클로비스의 루브라카와 같은 약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에피커시를 가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임상 실험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PARP 이니비터는 여성분들만 받는 오베리언 캔서에 많이 쓰이는데 결국에는 오베리언 캔서를 환자분들은 탈모를 꼭 피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다른 약들은 탈모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 약은 탈모를 일으킨다면 전혀 이 약을 쓸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암 환자인 거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싶은 것도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약의 판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보니까 일단 다른 단점은 또 discontinuation rate, 중간에 약을 받다가 받지 않게 된 환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게 환자를 한 번 받으면 6개월을 이 약을 먹느냐, 8개월을 먹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매출에 대해서 매출을 정하는데 큰 역할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23%, 결국에는 신약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5명 중에 1명은 중간에 다 그만두었지요. 하지만 12%, 일반적인 약을 받은 환자는 12%만 중간에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약이 많이 팔리기 힘들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임상실험은 성공했지만 임상실험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약의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프로파일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신약이 약을 판매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 만한 이런 부작용이 일으켰고, 동시에 중간에 투여를 중단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약은 어떻게 보면 승인된 가능성이 높지만 약의 판매는 잘 안 될 것 같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매에 나서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여 주식을 내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봤을 때는 솔직히 약이 승인은 날 거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FDA와 얘기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일단은 디자인을 했었고, 예전에 다른 약들이 승인을 받을 때에도 보통 PFS, 무진행 생존을 기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유방암 시장이 컴페티티브해지면서 더 이상 PFS만으로는 승인이 어렵겠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오더네이 테라피틱스는 문을 닫게 되고 현금을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한번 임상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주식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임상 실험 성공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세히 나오는 프레스 리리스 내용을 읽어보고 이 약이 승인이 되더라도 약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길 꼭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만약에 임상실험 결과가 조안대로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엄청나게 주식이 빠졌었고, 비록 주식이 연초에 엄청난 그런 스퀴즈 통해서 약 15달러에서 26달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3달러로 내려갔으니까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이오텍은 항상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